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 종목 HLB 한번 볼까요? HLB는 개인들의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는 종목이라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HLB를 보게 되면요, 어떤간 1990년도부터 데이트 값을 보게 되면 2019년까지 이렇게 보면 주가의 흐름은 뭐 이랬는데, 그죠? 보다시피 이건 뭐 감자되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왜곡된 거고요. 그죠? 지금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주가를. 그러면 연봉의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된다 그러면 최근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2,500원에서부터 21만 뭐 이 정도 되는데, 연봉을 가지고는 판단이 조금 그렇죠? 월봉 한번 볼게요. 월봉.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월봉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걸 조금 더 당겨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요, 중요한 가격이라고 하는 시장이 제시하는 부분들 한번 유심히 한번 볼게요. 여기 43,865원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대충 보는 거 대충 이렇게 21,000원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찍어보면 뭐 15만원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월봉에 대한 그 현대 주가, 중요한 주가를 한번 이렇게 찍어보는 건데, 그 다음에 고가 이렇게 되면 제가 그 표시했던 가격대는 2015년 한 중반쯤에 여기 하나 고가였었고요. 그죠? 쭉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서 2018년 중순께 여기서 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이렇게 하나, 2019년 10월달에 하나 있었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 HLB라는 주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 흐름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요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요런 모습.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이 저가가 갖는 의미가 어쩌면 참 월봉에서 추세선을 그렸던 이 자리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흐름상 한번 이걸 보자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가가 이렇게 낮아졌던 흐름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러면 이렇게 제가 연결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주가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여기서 무엇인가 규칙이 있었으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추세 저항과 지지는 되게 의미 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2019년 지금 12월 달이니까 요게 그 10월 달이죠. 10월 1일 날 이 고점을 찍었던 이런 데는 되게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 15만원대를 반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이 꺾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헤드앤숄더라고 그래서 왼쪽 고점, 그 다음에 고점, 그 다음에 만약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 여기서 고점이 이렇게 꺾이면 우리는 여기를 헤드앤숄더로 빠졌다. 그래서 헤드, 여기를 머리, 그 다음에 여기를 어깨라고 얘기를 하면서 헤드앤숄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저항을 맞고 빠지느냐, 그럼 여기를 안착을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여기니까 그냥 내려온다면 또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옆으로 길 수 있으면 길 수 있는 거고, 어디로 갈지 몰라요. 주가는 사실 알고 보면. 그죠? 알 수가 없죠. 어쨌든 근데 이 주가는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15만원을 넘어가든지, 그죠? 아니면 계속해 내려오다가 25,000원까지 빠져갖고 여기서 걸칠 수도 있을지, 그 다음에 아니면 이 흐름을 타고 가니까 이렇게 내려가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또 뭐 저 밑에 갈 수 있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가의 지지와 저항점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지점이 가장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헤드앤숄더의 개념을 쓰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오면 헤드앤숄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점이 높아지는 현재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게 된다면 지금 이쯤 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번 달에 저점이었던 한 9만원대 초반대 뭐 이 정도 되는 저점이 됐던, 그죠? 이게 얼마였었죠? 저점 한번 볼까요? 저가가 91,900원이었었네. 그죠? 그 자리가 의미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잖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자리하고 지금 이 자리 지지해서 추세선에 지지를 해서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자리 15만원대를 깼으니까 이제 15만원 선과 91,000 여기 91,000 아까 좀 전에 말씀 91,900원 사이에서의 어떤 파동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가 돼 있죠. 뭐 이렇게 좁혀 나가는 거죠. 제 얘기는 이게 기술적 분석이 아주 기본이 돼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91,000 이거를 깨게 되면, 이렇게 깨게 된다면 어떻게 올라와도 이 추세가 지지였던 형광색이 지지였던 게 저항으로 바뀌면서 빠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반대로.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는 어쨌든 이 지지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만약에 올라온다면 15만 원이라는 선은 또 의미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좁혀 나가 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봉 한번 볼까요? 주봉의 형태를 보게 되면요, 이런 거를 한번 보세요. 여기 이런 데서 이제 세심히 봐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거래가 터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거래가 터졌던 이 부분 사이에서는 소위 말해서 여기서 거래가 터졌던 이 물량은 요 안에서 어떤 거래가 많았다는 것은 누가 여기서 팔 때 누구는 받았던 거잖아요. 그죠? 그 물량을 밀렸다가 왔을 때 잠깐 멈췄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양봉이 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형태를 한번 보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 양봉에 갖는 의미가 커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런 흐름에서 또 하나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요, 아까는 무엇인가 월봉에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좀 이렇게 단 표현이 되는데, 그죠? 월봉에서는 맞았는데 주봉에서 보게 되면 어때? 약간 빗나가죠. 그러면 요렇게 그어진 게 맞춰진 요 그림이 어쩌면 월봉이죠. 월봉. 근데 자세히 요렇게 보니까 주봉에서는 약간 더 밑으로 올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가 75,000원 선까지 이렇게 밀린다는 거죠.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이 자리는 왜 반등했냐고 했을 때 저는 월봉인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 아, 월봉에서 이렇게 추세에서 올라왔던 선에 반등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되는 거고, 주봉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좀 더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잘 보이기 위해서 약간 더 가늘게 한번 그려볼게요. 조금 더 이렇게 너무 두꺼우니까 대충 이렇게 정교함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이 정도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연결시켜서 지금 이렇게 저점을 연결시켜 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월봉이고 요거는 주봉이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동선이 이렇게 되니까 다음 주까지 연결시켜서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어디? 75,000원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겠다, 이런 뜻이죠. 그럼 75,000원이 깨면 주봉과 월봉을 다 깨게 되는 거잖아. 소위 말해서 75,000원 밑에 주가가 이렇게 놀게 되면 주봉도 깨지는 거. 그러면 반등하더라도 주봉에 저항이 있는 거고요. 반등하더라도 여기 일봉에 저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이 남게 되니까 오더라도 걸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매물 저항이 되면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매물 저항을 다 제끼고 올라가면 오히려 밑에 놀다가 수급이 마치고 오히려 싸게 매집해서 누군가 끌어올렸다면 또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하나의 그 경계를 한번 생각해보면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여기 다시 또 고가가 낮아지는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는 거죠.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넘어갔던 요런 자리, 그쵸? 이 양봉이 갖는 의미, 그쵸? 그리고 나서 이 상태로 갔다가 한번 고가를 여기 아까 월봉과 연봉에서 봤던 15만원이 갖는 의미,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놀았었잖아요. 그러다가 반등했다, 여기서 극복을 못하고 빠졌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빠졌죠. 그러면 다음에도 91,900원에서 반등을 하든 75,000원 반등을 하든 올라오게 되면 여기 15만원이 되게 의미가 있어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시장이 제시해놓은 어떤 가격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HLB는 현재 월봉에서는 지지를 하고 있지만 주봉에서는 약간 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75,000원 선을 깨지 않는다면 월봉, 주봉, 월봉, 주봉, 연봉은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놓치기 쉬운 이런 부분 한번 볼게요. 요렇게. 그러면 요게 65,000원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이거는 이 선을 표시할 때는 요건 주봉이라고, 주봉 추세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렇게 그림 그렸을 때 요렇게 온 거는 요게 월봉의 추세선이 되겠죠. 월봉. 그죠? 월봉. 그 다음에, 여기 57,000에서 65,000원 사이 요거는 뭐가 될까? 요렇게 보세요. 저항받았죠. 지지를 받았죠. 깼죠. 그 다음에 뚫었죠. 그럼 이번에 내려와서 이렇게 된다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것도, 지지와 저항의 때 헤드 앤 숄더가 되는 거죠. 여기를, 헤드가 되고, 이게 머리를 간다 그러면, 역 헤드 앤 숄더라고, 역 헤드 앤 숄더라고 하는 거죠. 머리가 밑에 와 있고, 어깨가 위에 와 있는. 그러니까 여기도 헤드 앤 숄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위치, 지금 위치를 한번 제가,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보이죠. 현재까지요, 이게.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주가는 이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 오면 헤드 앤 숄더, 아래쪽에 와도 지지와 저항과 연결시키는 역 헤드 앤 숄더가 되는 자리가 65,000원 선쯤 된다. 65,000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67,000원 선,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주봉 추세선, 그 다음에 월봉 추세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HLB는 지지점이 지금 3개나 있는 거죠. 3개. 다시 정리해보면, 월봉의 지지선 하나, 그 다음에 주봉의 지지선 하나, 그 다음에 역 헤드 앤 숄더 지지선 하나. 이 자리가 다 뭉개됐을 때, HLB는 어쩌면 급속히 무너질 수 있는 거고, 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 안에서는 자율 반등, 즉,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15만원을 뚫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65,000원을 깨고 내려오든지.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고, 지지와 저항이 어디에 놓여있는지 찬찬히 살펴보면 기술적 분석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떤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이런 생각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일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 제가 여기서 좀 깔아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왜 표시가 돼 있죠?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개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일관되게 위쪽으로 사느냐 아니면 아래쪽으로 파느냐 뭐 이런 모습을 좀 보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10만 1,800원에 10만 1,800원의 이 위치에서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외국인들은 이날부터, 그죠? 이날부터라고 하면 언제 여기 빨개져서 틀어서 추세가, 그러니까 올라서 이게 틀기 시작했던 그 위치를 한번 가만히 보게 되면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요렇게, 여기서 올라오기 시작한 요 지점을 보게 되면은, 11월 28일 날부터 외국인들은 요렇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오죠. 수급의 주체가 요렇게 표시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요렇게. 근데 외국인들은 현재 이거를, 적극적으로 사면서 올리는 건 아니고, 내리는 걸 지금 받는 형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어때요? 내리는 걸 받고 있죠. 누가? 기관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기관 산정에서 보면, 이 구역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좀 사는 쪽의 모습이 나타나긴 한데, 주가는 밀리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그 지점에서 주식을 적극적으로 내다 파는 게 누구냐고 봤더니, 개인이라는 거죠. 개인.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새로운 해석을 또 한번 해보자고요. 이건 제가 방송 나가서도 좀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보세요. 여기서 외국인이 샀었죠. 이렇게, 그죠? 사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죠? 근데 이때 올라갈 때 기관도 좀 가세를 했는데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좀 팔았어요. 그죠? 그거를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서 갖고 있다. 그러니까 먼저 오르기 전에 샀던 것은 개인이에요. 개인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팔았는데 그걸 기관하고 외국인이 받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더 쳐 올리면서 지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돼? 이익 실현하면서 좀 팔아냈죠. 그 다음에 그 기회를 삼아서 우리 기관은 계속해서 팔았죠. 여기까지. 여기서 계속 팔았죠.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이렇게. 그죠? 기관은. 계속 올라오니까 팔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고점 대비해서 팔기 시작했던 것은 외국인이었는데 어느 정도 팔았다가 다시 사기 시작한 시점은 여기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쌍끌이로 기관도 같이 사고 있다. 그러면 이때랑 비교를 해보자는 거. 이때는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이렇게. 끌어올리면 샀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보시면 어때요? 내리는 걸 그냥 소극적으로 받아내는 거죠. 올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약간 다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고점에서 이 고점 부근, 그 지나고 나서 고점이 되는 거죠. 이때는 되게 여기서 따진다고 하면 되게 낮은 가격이었지만 지나고 나면 고점이었던 이 부분을 개인들은 이렇게 지금도 팔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올리려고 하는 주체가 보여요, 여러분들? 내리려고 하는 주체가 보입니까? 제 눈에는요. 일단은 기관하고 외국인은 사면서 올리는 건 아니고 내리는 주식을 그냥 받아내는 소극적 주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일단 사는 주체니까. 그렇지만 사면서 올리진 않죠. 근데 적극적으로 팔면서 싸더라도 주식을 계속해서 내다 파는 게 누구죠? 개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이 지점에 가지고 있던 누군가는 또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인데 뭐 개인의 일부가 있을 것이고 뭐 기관도 있을 것이고 뭐 고점에서 외국인도 좀 있을 것이고, 근데 전체적으로 고점에서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은 좀 파는 쪽이었고 개인은 조금 이렇게 고점에서 약간 사는 쪽이었었죠. 그러면 이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는 팔면서 누군가는 사주면서, 그죠? 주가의 흐름은 계속해 내려오는 그림인데 어느 정도 가니까 누가 사주면서 그게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면서 적극적으로 그 사주니까 팔아잭진 게 개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봤을 때는 올리려고 하는 주체는 잘 안 보이죠. 올리려고 하진 않죠. 올리면서 살려고 하는 게 포인트인데 올리면서 살려고 하지 않죠. 그럼 HLB라고 하는 주식은 저 같으면 지금 이렇게 올리면서 살려고 하는 주체가 없을 때는 적극적으로 뭔가 매매해 보려고 하진 않죠. 그냥 어떤 모습일 때 제가 좋아하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올리면서 사는, 약간씩 또 올리면서 사잖아요. 이렇게, 그죠? 주식을 올리면서 사잖아요. 이때도 주식을 올리면서 사고요. 이렇게 올리면서 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내리면서, 그죠? 내리면서 주식을 사잖아요. 내리면서 주식을 살고 그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파는 건 누구예요? 개인이라는 거죠. 그럼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점에서는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거야. 아, 이거는 조금 지금 현재 사면 안 되겠다.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다는 거죠. 적어도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누군가 주가가 오르면서 누군가가 외국인이 사주든 기관이 사주든 개인이 사주는 이런 형태가 나와야지 아무래도 세 주체 중에 한 명은 그래도 적극적 액션을 취해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뭘 잘못 눌렀는데, 그러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보면 해석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쓰는 거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자, 이거는 HLB의 주가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보시면 데이터 값을 잠깐 갖고 와볼게요. 가져오고 여기 일봉이 있지 않습니까? 일봉이에요. 이게 HLB. 자, 그럼 HLB 주가를 가져왔는데 한번 이렇게 당겨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게 일봉이에요. 일봉. 그럼 HLB는 누가 이렇게 샀다가 쭉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그죠? 그런데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팔고 이 부분에서 개인이 팔고요. 개인이 매도를 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받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가의 기준을 삼을 때 요 땡땡이 보이죠? 맨 밑에 있는 거. 요 흐름을 되게 중시 여겨요. 요 흐름을. 이거는 어떤 이유에 있어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도 보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검정색도 보이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검정색은 많이들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요. 그냥 제가 여기 드리면 주가 위치가 여기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면 지금 이 주가가 거의 중간이죠. 이렇게. 그죠? 그런, 이 당시에도 여기 이렇게 검정색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파동이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중간 정도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그런 의미. 왜냐면 지금 보이는 화면이 다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전체적 데이터 값에서 어느 기간 산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중간 값이라든지 저항 값을 이렇게 표시하는 건데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빨간 땡땡이하고 겹친 녹색하고 맨 위에 있던 요거 아까도 근데 여기가 우리가 말했던 이제 이렇게 저쪽에 이쪽으로 가면 뒤로 가면 헤드였었고 이렇게 내려왔던 거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아까 이제 헤드앤숄더 얘기했던 게 이 자리죠. 15만원대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렇게 밀린다고 그러면 75,000 선 하나 여기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있었고, 여기 건데, 그런 것은 이제 단순히 차트가 제시해놨던 가격들,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중요하죠. 그것도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다 중요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값을 만든 이유는 어느 부분에서 누구는 사는데 이 봉에서 어쩌면 여기서 만약에 양봉이 났다고 치면요. 이렇게 양봉이 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사면서 어느 지점까지 계산하면서 예를 들면 짱대가 이렇게 양봉이 났다고 치면 여기서 많이 샀는지 여기서 많이 샀는지 여기서 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거래량 기준을 다 합산해서 합리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주가가 움직임에 따라서 저항도 있고 지지도 있고, 그런데 저항이 머릿속에 더 많고 지지가 더 많으면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이 아래 지지선이 많으면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고 저항선이 많으면 내려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표시한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요 기준 있죠, 여기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면 잘 사요. 이 선에서 사서 깨지면 바로 손절해요. 맞으면 이게 꼭지가 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자, 어쨌든 제가 여기 다시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 자, 여기 주봉이죠. 주봉 데이터 값을 제가 HLB를 가져와 보면 이 주봉에서 한눈에 보이는 딱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주봉은 이렇게 고가가 낮아졌잖아요. 이렇게 낮아지다가 깊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죠? 이렇게 고가를 내려오던 고가를 내려오던 그 다음에 동반해서 이렇게 저가를 낮추다가 이렇게 바뀌었던 이번에 시세를 한번 쫙 줬다가 이렇게 15만원 선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빨간 땡땡이 보이죠? 지금 걸렸죠 지금. 그래서 안 깨지고 이렇게 반등할 수가 있고, 이 밑에서 온다고 그러면 이건데, 이 자리 아까 봤죠? 저게 뭐냐면 월봉하고 맞는 자리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중간에 한 75,000원 선에 있던 게 아까 요렇게는 저기 뭐죠? 월봉의 추세선이었고, 이렇게 하면 주봉의 추세선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5만원대 이렇게 보면 여기는 아까 봤던 이게 지지하랑 연결되죠.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설명드렸던 여기 어떤 부분이냐면 월봉, 그죠? 잘못했네요. 이거 제가 다시 그릴게요. 요렇게 그려지는 게 월봉선, 여기 75,000원, 그죠? 좀 되고요. 75,000, 죄송합니다. 요렇게 그려지는 것은 월봉인데, 99,100원인가 그랬죠? 그렇고, 요렇게 그려지는 거는, 여기 아까 75,000원 선. 그 다음에, 여기, 헤드앤숄더로 이렇게 그려졌던 그림은, 여기는 한 5만원 부근에서, 이 데이터값이 올라오면 약간 올라오겠죠. 이렇게 만나는 선. 그러면, 지지점이, 역헤드앤숄더의 지지점, 주봉의 지지점, 그 다음에 월봉의 지지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HLB는 지금 형태의 상태로 본다면 월봉에서 지지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것은 주봉이 깨지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들어가면 어디다? 여기 역헤드앤숄더가 깨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지금 주가가 여기잖아요, 위치가. 그러면 이렇게 빼지면 손절이 되게 깊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판단이 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월봉을 지지받는 거 보고 들어갔다가 월봉이 깨지면 손절하면 되는 거고, 주봉 기준으로 들어갔다가 처음부터는 주봉 깨지면 손절하면 되겠죠. 근데 손절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길게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주가 흐름이 현재 방향이 결정돼 많이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월봉 기준으로 할래, 주봉 기준으로 할래, 아니면 역헤드앤숄더로 기준으로 할래, 어떤 매매를 하려고 물으면 저는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죠. 그날 월봉 기준에서 월봉을 하면 되는 거고요. 주봉 기준에 쓰면 주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봉 기준에 쓰면 일봉을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걸 만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뭐냐면 다시 제가 여기서 일봉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주봉 일봉 있죠? 제가 이 점에서 얘기 드리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저점에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죠. 제가 이게 월봉이 됐든 주봉이 됐든 일봉이 됐든 이 선을 제일 중시하기입니다. 이걸. 이유는 뭐냐면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밀릴 때 사기도 하고 올라갈 때 사기도 해서 사고 팔고 막 반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정하게 주식을 샀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죠. 일정하게 살 수가 없죠. 내가 매집을 많이 하려고 누가 주가를 줘야 되니까 주식을 내놔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거는 어떤 흐름인가? 이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면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되면 딱 봐도 이쯤에 거래가 많겠죠. 이쯤. 그죠? 한 13만원, 4만원 선에서. 그죠? 이렇게, 그죠? 20
20만원, 그 다음에 15만원, 그 다음에 10만원인데, 이쯤에 거래가 많겠죠. 그죠? 왜냐면 여기서 왔다 갔다 가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죠? 거래가 많았다는 것은 이 근방에 평균 단가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겠죠. 그죠? 그러면 그 폭만큼 계산해보면 이게 뭐냐면, 중심, 평균의 중심과 위쪽으로 어떠다 상한선, 상하밴드, 그 다음에 여기가 상, 여기가 하. 소위 말해서 이제 볼린저 밴드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돼도 수렴했다 확산을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그림에서 이 상한선 이렇게 표시하는, 이렇게 되면 표준 편차값이 어느 정도 측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충 이거는 여기를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샀던 사람은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지죠. 그럼 여기를 무너뜨릴 만큼 주가가 안 좋다는 건 뭐예요? 심각해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면 무너졌다가 7만 5천 원 다시 반등하든지 아니면 5만 원대까지 다시 반등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요. 적어도 올려놨던 고가 대비 밀렸던 이 평균단가 추정치 표준 편차의 끝선 즉 하한선의 밴드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자리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매매를 해도요. 저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데이터로다가 나타내서 매매하는 그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그림을 그대로 보게 되면 그럼 HF는 어떠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정리를 해보면 이제 개인들은 팔면서 내리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떻다? 내리는 걸 그냥 소극적으로 받아내고 있죠. 그런데 원래 주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전체적으로 바꾸기가 어렵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흐름을. 그런데 이제 개인들 요즘 바꾸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사면서 올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향후 주가 HLB는 제가 볼 땐 판단해보면 이 저점이 갖는 의미 91,000원대가 갖고 있는 의미는 엄청 크거든요. 아까 그 월봉의 기준이 있었으니까. 그럼 따라서 저는 이 HLB를 매매를 해보라 그러면 아까 주봉의 기준이었던 75,000원 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깨지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한번 사볼만 하죠. 사볼만 하죠. 그러니까 파동을 쳐서 어떻게 75,000원 이렇게 돌면 선결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안에 넣으면 다음 2차선 5만원이 될 것이고, 다시 5만원 지지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나면 다시 한번 사볼 수 있는, 그렇게 되겠죠. 물은 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원샷 원킬로 들어가야지, 물 타기 시작하면은 그건 뭐야. 그냥 물 타는 게 아니라, 단가 줄인다는 미명 아래 계속해서 매매는 어떻게 되게 되죠? 물만 타다 끝나죠. 그러다 강 추세 한 번 걸리면 그냥 뭐, 9분의 10분의 1 토막 나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한 번 걸리면 뭐 재산 다 날아가는 거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합리적 기준을 정했으면 그렇게 하는데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렸더니 주봉이 될 것 같고요. 그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91,900원은 월봉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깨졌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냐라는 것은 최초 자기가 정하면 되죠. 그죠? 강한 놈이라면 어차피 강할 것이라고 봐서 지금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반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뒤에 지지선이 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입 자체 좀 자제하는 게 낫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좀 길게 제가 설명을 드려봤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점이 높아져 있는 게 의미가 있겠죠. 저점이 높아지는데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자, 고가가 낮아지다가 저가를 높이는 자연스러운 이런 자리를 우리는 변곡이라고 하는데 그 변곡에서 이유 있게 매매를 하게 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언급드린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은 제 얘기 이제 강의를 듣자마자 뭐 차트쟁이라고 또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는데 그런 댓글은 쓰지 마세요, 제발 좀. 그 다음에 뭐 네가 어떻게 알아 막 이런 말 하지 말고요. 그럼 주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 다 알지 못하죠. 이게 압니까? 어떤 합리적 기준과 서로 논해보자 이러는 거죠. 그리고 강의를 계속 들어보면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 많은 사람이 듣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좀 긍정적인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를 계속 하려면 여러분들 그런 긍정적인 댓글이 있어야 제가 힘이 나서 강의를 하지. 거기다 대놓고 열심히 강의를 해주면 띡해갖고 이상한 소리 삑삑해 쌓고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거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많은 댓글과 응원, 그 다음에 구독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하나 이데일리 TV에서 금요일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제가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라고 해서 거기 강의해요. 그래서 생방송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많은 저기 응원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픈 채팅방에 카카오 그쪽에 들어가셔서
정문일침을 치시면 제 카카오 그 실시간 메시지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니까 거기 오셔갖고 많은 공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많은 응원 바랄게요. 정문일침이었습니다.